어부사시사 가을 추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온 어부가를 중종 때 이현보가 어부가 9장으로 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고산 윤선도죠. 윤선도가 후렴구를 넣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다시 몇 수? 와우, 40수로 고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몇 수씩, 10수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 그래서 40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배 타고 출발! 여기서 신나게 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출발. 이거예요. 출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출발. 이거예요. 자, 결국 어부가 바다로 나가는 장면서부터 돌아오는 장면까지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었다. 자연과 합이라는 추구, 물화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격전옥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무엇을 살려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자, 후렴구를 떼고 나면 완전한 3장 6구 시조 형식이 되는 이 노래는 별표 뭡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대꾸법, 원근법, 시간의 흐름 등등등등을 따른 시상전개의 조화 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더냐. 자, 물은 속세예요. 세속적인 곳, 인간 세상을 얘기해요. 그럼 물 외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속세, 인세를 벗어난 곳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자연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깨끗한 일이 어부생애, 이때 생애를요 인생, 일생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라이프예요. 생활이야. 즉 어부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서리법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깨끗한 삶, 좋은 삶은 어부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안빈 낙도. 어옹을 웃디 마라. 어옹이라고 하는 건요, 어부, 늙은 어부, 아니 그냥 어부가 되겠죠. 늙은 어부, 화자, 자신이 되어 있고요. 웃디는 비웃지 마라. 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어부를 그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림마다 그렸더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사시흥이, 어부사시사가, 사시가 사시사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계절의 흥취가 한 가지이나 다 좋지만은 마찬가지이나 가을의 가을강이 으뜸이라 최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흥취 다 좋아.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좋아? 가을이 제일 좋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거로운 속세를 벗어나 물 외죠. 몸도 마음도 청빈한 생활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 어부생애 아니더냐. 그것을 몰라주는 세속 인심에 대해서 비판하며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국이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달려있다. 시국, 물의 나라? 복일도. 지금 있는 곳이에요. 유배지고요.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을이 드니 가을이 되니 이란 뜻으로 계절적 배경이에요. 고기마다 살이 쪄있다. 풍요로움 내지는 풍성함이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만경띵파 끝없이 넓고 푸른 물결이 싫도록 실컷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실컷이 나요. 실컷 용려하자. 한가롭게 놀아보자.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물결 보면서 와 신나게 거리낌 없이 그냥 놀아보자.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는 태도.
인간을 돌아보니 인간을 돌아봐? 아니죠. 인간 세상, 속세, 미진을 돌아보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야 맞아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시국과 속세는 대조가 되겠네요. 뭐의 대조? 공간의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보니 머도록 멀수록 더욱 좋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 그쪽은 신경도 안 쓰는 게 나아. 한마디로 속세에 대해 미련이 없다. 결국 자연에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넓은 바다, 시원한 파도를 실컷 즐기고 그 다음에 고기마다 살쪄있는 풍성함과 그 다음 여유로움, 즉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입신 출세를 위하여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멀수록 좋다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3으로 가겠습니다. 백운이 일어나고 나무 끝이 흐느낀다. 자, 요건 앞에 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뭐 바람이 불어 하얀 구름이 일어나고, 그렇죠, 바람이 부니까요. 나무 끝이 흔들거린다. 살랑살랑 바람 슉 구름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역동적 이미지. 밀물의 애는요, 의는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이건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밀물에 서호요, 서호로 가고, 혈물은 밀물의 반대겠죠. 썰물에 이렇게 되겠죠. 동호로 가자. 밀물에는 서쪽 호수로 가고 썰물에는 동쪽 호수로 가자. 자, 해놓고 대꾸법이죠. 청이법이 되겠네요. 백빈 홍로, 자, 하얀 마름과 붉은 옅귀라는 뜻으로 써요. 흰색과 붉은색이라고 하는 색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는 곳곳마다 경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흰 펜지와 붉은 펜지가 한 밭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야, 진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역동적 이미지, 속도감이라는 역동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흰색과 붉은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사 4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러기 떠있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낚시질도 하려는데 취한 것이 이흥이라. 석양이 보이니 천산이 금수로다. 아, 여기서는요, 구절을 하기 전에 일단 소재부터 봐야겠네요. 뭐 기러기, 낚시질, 석양, 땅땅땅 뭡니까? 가을의 흥치를 부르는 소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러기 떠있는 밖이니까 기러기 떠서 나는 그 건너 저쪽에 못 보던 무엇이 보여. 그렇지, 산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산입니다. 산이 보이는구나. 낚시질도 하려고 하니까 취한 것이 이 흥이다. 흥겨움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는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낚시질을 하려고 그랬어요. 쭉쭉쭉쭉쭉. 노저 서서 나가려고 그러죠. 노를 져서 이어라 나가려고 하는데 기러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기러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 못 보던 산이 있네? 근데 산이 어때? 자, 구름 살짝 끼어 있어요. 근데 야, 경치가 어때? 울긋불긋. 자, 단풍이 든 거야. 뭐야? 지금 가을이잖아. 단풍 들어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 뭐 푸른 거 막 잔뜩 있는 거야. 오, 멋있는데. 오, beautiful. 석양이 보이니 눈이 부시니 천산이, 이 모든 산들이 뭐 같아? 비단에 쫙 수놓은 것 같아. 금수라는 건 비단이잖아요. 수놓은 비단이라는 뜻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이 마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가을산이 아름다워라고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러기, 낚시질, 석양은 대체로 뭐 외로움, 고적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가을의 흥취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구절이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단풍이 금수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해주고 있다. 결국 이 사수는 경치가 느껴지는 가을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갑시다. 은순옥척이 몇이나 거들렸다 나니. 은이니까 무슨 색깔이겠어요? 하얀색이죠. 하얀색의 커다란 물고기의 옥척. 그러니까 희고 큰 물고기 은린 옥척이라고 합니다. 몇이나 몇 마리나 걸렸는가. 낚시질 하잖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고기 큰 거 잡으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서나 사진 찍잖아요. 뭐 그런 물고기 정도로 크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화에 불 불어. 노화라는 건 갈꽃이에요. 불 불어. 불이라고 하는 건 불입니다. 옛날에는 원순무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 불어. 불 붙여. 가려내서 골라서 구워놓고, 즉 너무 큰 건 집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적당히 큰 거는 거기서 회쳐가지고 촥 꼬치 딱 해서 불에서 거기다 막걸리 딱 하나 죽이죠. 지금 여유로운 삶이에요. 배에서 지금 고기 잡고 회치고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딜병을 기울이며 바가지에 부어다고. 자, 술잔이 따로 필요 없는 거야. 바가지에다가 막걸리 쫙. 야, 술 따라봐. 아, 맛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가을날 낚시하고 있는 어부의 어떤 여유로움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 여유로움, 아니면 한감, 풍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침이 잘잘 벗어 넘치는데 이런 미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상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바람이 고이부니 다란독에 돌아와다. 자, 육수예요. 이제는 옆바람이 불어요. 옆에서 바람이 불어요. 살살 불어오니 다른 돗자리에 돌아와다는 돌아온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결국 뭡니까? 이제는 쫙 출항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걸리 한잔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죠. 바람이 이제 역으로 부는 거죠. 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들어오는 바람이 있겠죠. 명색은 나오되 어스름은 나오는데 청흥 맑은 흥취가 멀어 있구나. 아직까지 남아있다란 얘기예요. 맑은 흥취가 남아있구나. 홍수 청강이 붉은 나무와 푸른 강이. 자, 단풍잎의 홍수는요 맑은 강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이죠. 자연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슬미다는 것은 실증나다는 거예요. 실증나지도 아니하는구나. 결국은 이런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자연에 대해서 실증을 내지 않는 화자의 모습, 한마디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오고 있어요. 흥취도 가라앉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붉게 물든 홍수죠. 나무와 그 다음에 청강, 푸른 바다가 나오고 있어요. 색채 대비가 드러나고 있죠. 결국은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흰 이슬 빗겼는데 내렸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슬이 하얀 이슬이 내렸는데 밝은 달은 문이죠. 돋아온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달빛에 의해서 이슬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봉황루가 뭐여야 하니? 봉황루라고 하는 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사는 대궐을 많이 얘기합니다. 묘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서 아득하니 청광을 달의 이 푸르고 맑은 빛을 청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근데 너무 멀고 아득해 줄 수가 없어. 그럼 청광은 뭐겠어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누구를 줄 것인가? 결국은 뭐가 문제야? 묘연한 게 문제죠? 임금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옥토 띠난은 찌은 뽀겐 쫙 찌은 약이에요. 옥토에 찌은 약을 요게 조금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보면 부귀공명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명약을 호객을 먹이고자 고자라고 하는 건 소망이죠. 그죠? 고자는 분명히 소망이에요. 그러면 호객에게 먹이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호객을 뭘로 보냐? 호탕한 선비를 보자. 호탕한 선비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부귀공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명약을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부귀공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 임금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이셔 나 좀 살려주세요. 헬프미나 벼슬 원해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됐습니다. 자, 봅시다. 밤 안개가 물 위에 피어오르고 아까 밤 이슬이라고 했어요. 그죠? 밤 안개가 어느덧 서서히 거치면서 달이 뜬대요. 그 달은 뭘 의미한다? 사랑을 상징한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청광이죠. 그 청광을 통해서 임금님에게 자기 자신의 청광을 보여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예요? 묘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멀죠. 그래서 청광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나라에서 옥토끼가 찢는다는 신비로운 명약, 그 명약을 자기 자신에게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나는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선비의 생활을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시에서는 결국 이 부분에 나오는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이 옥토끼가 찧었다는 명약, 요 명약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화자의 정서하고 연결된다는 점, 요거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째, 곤곤이 제곰인가? 이것이 어디매요? 건곤이라는 건요, 천하, 하늘과 땅 모든 세상 WORLD를 얘기해요. 제곰인가는 제각기인가? 이곳이 어디인가? 세상이 다 제각각인데 도대체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서풍진 못 미치니 부채하야 뭐하리? 서풍진? 서쪽에서 오는 먼지, 흔히 얘기해서 티끌, 풍홍진 이런 거예요. 못 오는데 못 미치니 오지 못하니 부채질해서 뭐하리 무엇하겠는가? 자, 이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이곳이 도대체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인데 이 내가 있는 곳은 어딘지는 어디매요? 어딘지 몰라. 하지만 이 더러운 먼지와 바람이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굳이 부채질해서 내쫓을 필요도 없어. 그렇다면 정말 깨끗한 곳이네요. 들은 말, 히어링한 말이 라고 해석했대고요. 더러운이라고 해석했대는데 더러운은 필요 없고요. 그냥 들은 말이 없으니 귀를 씻어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서 어떤 험담이라든가 욕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말, 내지는 부귀공명에 대한 얘기, 내지는 탐욕에 대한 얘기, 욕심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난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귀는 항상 깨끗해. 그래서 씻을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곳은 진짜 맑고 깨끗한 무릉도원 같은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과 종장으로 본다면요, 여기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는 세계와 더불어 자연과 사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욕심에 의한 번뇌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서풍진이 오지 못하는 곳이니 한마디로 뭐의 경지이다? 무념과 무상의 경지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세계로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귀를 씻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속세와 어떻게 된 절연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부귀와 공명을 탐하는 속세를 완전히 나는 뭐 했다는 뜻이다? 잊었다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달리고 있나요? 9번째입니다. 옷 위에 서리가 오되 서리가 와? 서리가 내려도 치운 줄을 모르겠구나. 치운이 뭐야? 추운, 콜드하지 않다. 춥지 않다는 얘기죠. 듀선인데 듀가 이게 낚시질하다 조자예요. 그러니까는 낚싯배가 좁다고 하나 떠있는 세상, 뜬 세상, 속세와 어떠하니 어찌 견주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낚싯배가 좁다고는 하지만 속세 그것보단 나아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내일도 이렇게 놀고 모레도 이렇게 놀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며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대꾸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는 대꾸법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대조법이 나타나죠. 속세하고 낚싯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낚싯배이지만 마음 많은 대자연을 품고 있어 세상과 어찌 비교하겠는가. 배가 좁은 것 정도는 불편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결국은 자랑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송간석실에 가서 소나무 사이에 있는 돌로 만든 집. 그렇죠? 효열을 보자 하니 효월 새벽달을 보자 하니 한마디로 신났어. 유유자적. 공산 텅 빈 산에 낙엽, 적막한 산에 쌓여있는 낙엽이 길을 어찌 알아볼꼬 라고 하니까 이 뭐야, 이 송간석실을 갈 길이 막혔어. 찾아가기가 어려워. 자, 서리법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송간석실은요 길이 없어요. 속세와 뚝 떨어져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백운이 쫓아오니 하얀 구름이 쫓아온대요. 화려법이고요. 열아이가 무겁구나. 열아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얇은 풀로 만든 옷이에요. 웨어야. 그래서 이거는 속세에서 떨어져 숨어 사는 선비가 사느냐 아니라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이 무겁대요. 결국 옷 자체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얇은 옷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벗어버린다는 건 원초적인 삶 내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무라일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열아이라고 하는 거 살짝 봅시다. 열아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겨우살이 줄기로 만든 옷이고요. 송나래요. 그러니까 소나무 이끼 같은 걸로 이제는 만든 옷이에요. 그런 옷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얇은 옷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선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뭡니까? 속세를 입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옷도 근데 너무 무거워. 나는 자연 속에서 그냥 살고 싶어 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추사, 가을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